수업을 이렇게 적게 하셨는데 그냥 원래 그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그 교재 한번 봐볼게요. 네. 거기 교재 보면은 내가 단문부터 나온 게 있어요. 단문부터. 자, 네. 단문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부터 생각하시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실제 상황에서, 실제 현실에서 단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닮았다. 닮은 거 가장 뭐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제일 많이 닮은 거 뭐니? 가족이요. 네. 아빠, 엄마, 우리가 그저 빼박니까 자녀들 다 많이 닮아가잖아요. 네. 자,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판단하고, 아, 닮았구나 하는데, 자, 우리가 보는 애들은 삼각형이나 사각형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과연 걔네들이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우리 찾아는 어떤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닮았다고 했을 때 닮은 걸 봐야 되는 우리 도형에서 닮으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겁니다. 자, 도형이 닮으면 뭐로 찾아야 될까?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틀들이 있어요. 자, 삼각형에서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변이 3개 있고 각이 3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 몇 개요? 3개. 각 몇 개? 3개. 얘네들 가지고 내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라고요. 자, 그리고 삼각형은 내가 각이 몇 도예요? 180. 오케이, 180도. 그럼 내가 굳이 각 3개 다 따질 필요 있을까? 2개 하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야? 각 3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아, 변은 몇 개 가져가야 돼? 내가 3개 다 알아야 되지만 네. 각은 몇 개만 알아도 돼요? 2개. 2개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 닮았다는 개념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아버지가 크잖아요. 네. 자녀는 작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녀는 어떤 거래? 아버지 모습에 줄어든 모습이죠. 그 우리 뭐라 한다고 약간 유식한 말로 축소. 그러면 아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커지면 뭐가 된다고? 엄마, 아빠가 되지. 그럼 뭐라고? 늘어나는 거지. 또 뭐 같아, 걔는? 오케이, 맞대. 똑똑하네. 그래서 축소 확대하는 개념을 또 내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축소 확대할 때 봐봐. 어떤 삼각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나는 뭐라고? 줄어드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길이가 똑같아지나요? 아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줄어들 때 뭐라고? 그 길이만큼 비율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뭐라고 따진다 우리? 변이요. 변은 그래서 내가 비율로 따질 거고요. 그럼 각은요? 선생님 이 각이 자, 요 각이 똑같은 걸 평행하면 뭐라고? 같은 각 되죠. 평행하면 같은 각 되죠. 평행하면 같은 각 되죠. 뭐야 우리는? 각은 그대로 옮겨갑니다. 뭐 때문에? 동의각. 같은 위치에 가기 때문에 동의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은 뭐라고요? 내가 비율이 아니라 각은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문 따질 때 삼각형은 2개만 따지면 돼요. 하나 뭐라고? 변의 비율. 각은 같으라. 근데 각은 아까 뭐라서 꼭 3개 따질 필요 있어요? 아니요. 각은 2개까지만 따져도 된다. 그러면 각이 2개 닮으니까 뭐예요 우리? 앵글 닮은 거에서 AA 닮은 거.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삼각형 2개가 생기고요. 삼각형은 변 2개죠? 변 2개. 그 사이 뭐라고? 각이 같으면 뭐라고? 형태가 똑같이 닮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SA 닮은 거.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자, 우리 ASA 요건 안 써요. 왜? 각 2개만 되는데 2개 쓸 필요 없지. S 필요 없지. 그래서 뭐 써요? SS. 예, 변 따지니까 우리 비율 따지니까 SSS 닮음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뭐라고? 삼각형에서 닮음을 체크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네. 됐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다음 중에서 닮은 도형에 대해 설명했는데, 자, 근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 우리가 보는 도형을 이런 전부 다 뭐라고? 평면이에요. 네. 평면이 아니고 입체는 없으면 어떻게 할까? 입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말대로 축소, 확대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요. 우리가 아는 삼각기둥이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었어요. 근데 삼각형이 또 어떻게 돼?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랑 우리 닮았을까?
그건 아니지. 네. 근거는 뭐라고? 선생님 단면을 봤을 때 우리는 단면을 말하고 이 평면도형이야. 이 평면도형 갖고 만들어진 형태가 뭐라고 같으면 뭐라고 입체가 돼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상관없는데 자 언제든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체 중에서 좋은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어요? 원. 원이야 구요. 구는 뭐라고? 크기가 작든 크든 항상 뭐라고? 닮아 있어요. 똑같은 우리 뭐야? 또 아. 크기가 작고 그건 뭐라고 우리? 닮. 닮음. 그럼 어느 게 더 큰 개념이야? 합동이 더 큰 개념이야? 닮음이 더 큰 개념이야? 닮. 예, 닮음이야. 왜 닮음에는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담아놨는데 합동 뭐라고? 항상 같기만 해야 돼. 네. 그래서 항상 큰 개념을 갖다가 뭐라고 더 어렵게 생각해 바로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같이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너한테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으라고 말을 해서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근데 모르겠으면은 모르겠다고 문자라든지 카톡으로 말해주시고 몇 번 모르겠으면 말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아, 선생님 내가 풀고 싶은데 개념을 몰라서 못 풀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내가 과제는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밝게 이렇게 내가 답변해 주거나 아니면 너가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모르면 내가 풀이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네.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간중간에 풀었는데 아무것도 안 넘어가면 머릿속에서 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중간에 테스트 좀 볼게요. 테스트 결과는 부모님한테 전달됩니다. 네. 너한테도 전달될 거야. 네. 자, 그리고 모든 문제를 될 수 있으면 2분 안에 푸셔야 돼요. 네. 학교 수업 시간 몇 분이에요? 45분. 시험 시간 몇 분이에요? 40. 이번에 문제 몇 문제 나왔어요? 20분. 그러면 문제당 하나 2분씩 해야 돼요. 근데 마킹하려면 더 빨리 풀어야 되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거 염두에 두고 시간대로 내가 안 보내셔야 돼요. 자, 1번 봐볼게요. 우리는 항상 서로 다릅니다. 항상이니까 뭐야? 언제든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크기가 다른 두 원이 있습니다. 원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뭐라고? 내가 항상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중심각을 같은 부채꼴이요. 부채꼴은 뭐라고? 내가 현 두 개와 그 사이의 호인데 중심각 같은 건 뭐라고? 크기가 작든 같은 간에 내가 끼워서 넣을 수 있죠. 네. 끼워서 넣으면 언제든 내가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항상 서로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네. 네. 자, 3번이요. 한 가의 크기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요. 지금 1번인가요? 얘 1번 하고 있어요. 자, 3번 봤더니 보기 3번이요. 한 가의 크기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요. 얘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문제가 음. 지금 1쪽에 1번만. 나 3번 하고 있니? 미안. 네. 자, 1쪽에 1번 보면 대인가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 항상 닮은 도형입니다. 맞아요? 네. 예, 맞아요. 3번, 대인변의 길이변은 일정합니까? 닮은 도형에 대해서는? 아까 했잖아. 닮으려면 뭐가 된다고? 선은, 변은 어떻게 된다고?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뭐라고? 비율이 일정해야 되니까 뭐라고? 3번, 맞는 거죠. 네. 예, 4번, 합동인 두 삼각형은 닮은 도형입니까? 닮음 안에 합동이 그냥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요. 5번, 넓이 같은 두 삼각형 서로 닮은 도형이에요? 아니에요. 네, 넓이 같다는 것은 뭐라고? 나는 선생님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잖아요. 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나는 두 개 곱한 거 A 곱하기 B, A 곱하기 B가 값이 똑같은 거지 뭐라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5번이 잘못되셨어요. 네. 자, 2번은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는 2번이 잘 나왔어요. 긴가민가 해요. 그죠? 네. 자, 뭐 때문에 긴가민가요? 1번 때문에 아니면 5번 때문에 아니면 4번 때문에? 4번인 거. 4번은 확실한데 확신이 잘 안 서. 그치? 네. 자, 수학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수학은 뭐
이해하는 학문이라 말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느껴요? 아니에요. 그럼 수학은 뭐예요? 그냥 문제 많이 푼 사람이. 아, 문제 많이 푸는 짱땡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수능을 볼 때, 네. 그러니까 너는 와닿지 않겠지만, 네. 수능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수능을 보게 되는데, 보통 수능은 30문제가 나와요. 도대체 몇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한 과목에 보통 한 그래도 1000문제는 아, 첫 문제요. 우리 센 수학이 1456문제입니다. 수상이 1456문제, 수화가 뭐냐면 1328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화가 그러니까 1학년급에서 벌써 두 개만 해도 뭐라고 1400, 1400까지 1000문제 다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풀면 어떻게 해요? 수능 문제 못 풀어요. 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수학은 암기가 문제예요. 수학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수학은 뭐라고? 우리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수학은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뭘 암기해야 돼? 우리가 지금 정의, 성질, 얘네들은 뭐라고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이 문제를 갖다 분석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너 말대로 풀었던 문제가 나오면 돼. 안 푼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하늘이 노래지네 하얘지네 식은땀 비기비기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이야. 자신감 부족해지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수학은 정의나 성질을 외우셔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딱 맞닥뜨릴 때 분석하셔야 돼. 아, 얘는 어떤 단어인데 내가 이 단어에서 난 뭘 배우는데 얘는 지금 어떤 걸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게 파악이 되셔야지 문제를 접근하고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단어에서 난 뭐라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다 끼워 맞췄을 때 얘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분석되고 얘가 부족하니까 나 그거 메꿀게 이렇게 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뭐라고? 국어가 아닌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그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국어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면 수학은 뭐라고? 방금처럼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계산이 끝난 과정에도 우리 수학에서 개념을 안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들이지 국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봐봐. 항상 닮으면 너가 1번에 비해서 지금 뭐야? 긴가민가 있어요. 그치? 자, 항상 닮은 놈인데 언제든지 내가 닮아야 되는데 항상 닮았나? 고민해봐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두 부채꼴이래. 야, 부채꼴인데 부채꼴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부채꼴이래. 그럼 너가 보면 부채는 뭐라고? 부채는 쫙 펴는 그 부채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부채는 뭐라고? 이만큼 펴져 있었어요. 어떤 부채는 이만큼 활짝 펴졌어. 그럼 얘랑 얘랑 닮았니? 아니요. 그럼 중요한 용어가 알았단 소리야. 부채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데요? 중심각.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가 빠졌어요?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은 뭐라고? 항상 닮은 애. 근데 이런 용어가 싹 빠졌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는 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디테일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되겠냐? 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사각뿔. 사각뿔은 밑에 사각형 형태가 뭐라고 어떤 형태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네. 어떤 애는 사각뿔인데 뭐라고 얘가 삐딱선 써 있어 이렇게. 어떤 애는 뭐라고 사각형인데 뭐라고 우뚝 서 있어요. 닮았니 안 닮았니? 안 닮았어요. 그럼 사각뿔이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사각뿔이 될 때는 뭐라고? 꼭지점에서 내렸을 때 얘가 수직되면서 뭐라고? 이 형태를 내가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뿔은 좀 더 조건이 많아지겠네요. 네. 세 번째, 원뿔력. 원뿔은 닮았니 안 닮았니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의 지름. 원의 지름이 그거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 자, 원뿔 같은 거 너 그려봐봐. 잘 안 되겠으면 그려보시는데 봐봐. 나는 이렇게 생긴 원뿔이 생길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뾰족한 원뿔이 될 수 있어. 두 개 닮았을까? 아니요. 예. 중요한 건 반지름 너는 반지름만 생겼잖아요. 네. 반지름 같아도 뭐라고 높이가 다르고 하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미묘하게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조건이야. 그래서 하나만 갖고 내가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안 될 거야. 자, 정면체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변의 길이하고 각이 다 같은 도형을 뭐라고 그래요? 정다각형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정다각형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정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변도 같고 각도 똑같아요.
그러면 정육면체는 뭐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모든 면이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면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변의 길이하고 가기 전부 다 일정하게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얘랑 큰 거랑 어떻게 돼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랬어? 어떤 도형일 때 도형의 가장 기본의 틀이 뭐랬어요? 변과 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의 길이비를 내가 똑같이 체크할 수 있잖아요. 왜? 사각형이니까 똑같은데 정사각형이라서. 그러면 각도 뭐라고? 90도 똑같아요. 따질 필요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나 다른 거 뭐죠? 가장 중요한 거 변은 비율로 간다. 각은 같아야 된다. 네. 가장 제일 중요한 포커스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변은 비율로 갑니다. 각은 같아야 합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항상 닮았어요. 네. 자, 정면체 닮았냐 닮았냐? 예, 닮았어요. 네. 자, 5번 등변사다리꼴은요. 자, 등변사다리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는 배웠어요. 네. 근데 너 차학기니까 중간고사 시험 봤겠네. 네. 등변사다리꼴 정의가 뭐예요? 아까 내가 정의하고 성경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궁금한 거 하나. 사다리꼴의 정의는 아세요? 사다리꼴의 정의. 왜 여기 봤더니 등변 사다리꼴이야? 그러니까 얘도 사다리꼴일 거 아니야? 네. 사다리꼴 정의가 어떻게 돼요? 마주보는. 아, 마주보는 각이 같아요? 아. 몰라도 상관없어. 아는 데까지 말하시면 돼. 그 다음부터 수정이 나가면 되니까. 자, 사다리꼴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서로 평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으면 되죠. 그러니까 두 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우리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등변 사다리꼴 뭐라고? 옆에 있는 변까지 내가 똑같아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성질은 뭐가 있어요? 이 각도 같고요. 그 다음 뭐라고? 이 대각선 길이도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형 나올 때 전문제가 많이 나왔을 텐데 네. 대각선 길이 같은 사각형 뭐라고? 정육면체다, 뭐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 될 때 틀린 말이잖아. 왜? 나는 이게 세 가지 정도 있어.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 같아요. 네.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 같아요. 등변사다 있고 대각선 길이 같아요. 네. 근데 대각선 길이 같은 것은 하나만 써놓으면 언급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 이쪽으로 써놓은 것은 우리 뭐라고? 세 가지 정도 있고 이쪽은 하나야. 그럼 화살표 이렇게 되는 것은 세 개 하나 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틀렸단 말이야. 혹시 시험에 나왔었나요? 그거 안 넣고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됩니까? 이런 것들요. 네,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어? 그 전날에 외우고 잤는데 그러니까 외운다는 게 그 내가 막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복습을 안 하면 또 지워져요 원래. 네. 또 외우고 나서 바로 자잖아요. 머리가 다 지워버려요. 중요한 건 뭐라고? 반복하고 복습해서 안 지워먹게 하면 돼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너의 머릿속에는 내가 말한 게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시험 때 그걸 꺼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내가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끄집어내는 과정이니까 항상 문제 판단할 때마다 꼭 따져주세요. 됐니? 자, 3번 볼게요. 그럼 3번은 풀 수 있겠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아까 설명했단 말이에요. 1번에다가. 미친. 자, 3번은 답 얼마인가요? 3번. 네,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크기가 다른 두 번은 서로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중심각이 같다는 거, 어떤 조건까지 딱 하나 중에 붙였고 됐고요. 세 번째, 한 각이 같다는데 이등변 삼각형은 뭐야? 정의가 뭐가 되죠? 우리 두 변의 길 같은 삼각형 같다고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각이 몇 개나 있어요? 3개 있어요. 꼭지각이 만약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두 각은 어떻게 된다고?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는 한 각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두 개 중에서 어느 가지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얘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또 뭐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얘랑 얘랑 같아버리면 뭐가 된다고? 같은 모양의 삼각형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잘못된 거고요. 자, 꼭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그럼 꼭지 같은 거 말하고 같은 형태니까 내가 뭐라고 줄어들고 크고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 맞는 거고요.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은 직사각형입니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은 직사각형. 자, 우리가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 뭐라고 그러죠? 정사각. 아,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 정사각형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마름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럼 자, 마름모는 형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배웠는데, 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좋긴 한데 뭐라고? 내가 마름모가 됐을 때 뭐라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변의 길이 같을 때. 네. 돌려놨지만 뭐라고? 돌려놔도 뭐라고? 내가 각이 똑같으면 우리가 하는 요각이나 요거는 뭐 각이 같은 뭐라고? 얘랑 얘는 뭐라고 서로 회전시켜놨을 뿐이 단위물이라 말할 수 있어요. 네.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체크하시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5번은 이웃하는 두 변이 같은 직사각형이었으니까 직사각형 뭐라고? 내가 각이 몇 도란 소리야? 90도요. 네.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다며요. 뭘 뜻해요? 정사각. 예, 이거예요. 자, 4번 한번 해볼까요? 이제 슬슬 계산 문제 나오기 시작하죠? 왜 계산 싫어요? 네. 아, 계산 좋은 사람은 없어.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집중력을 높여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고 풀어야 하시면 돼요. 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문제를 갖다 보고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분석해서 어떤 정확한 내가 배웠던 내용의 전략을 가지고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많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내용이 만약 1이라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1.1이나 1.2 정도의 문제 풀면서 자꾸만 고민하시는 게 수학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보다는 양보다는 나는 질적인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문제 갖고 한다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나는 블랙라벨이나 조금 난이도 높은 A급이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뭐야 우리? 기본 문제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나온 문제는 문제 있는 문제 아닙니다. 뭐야? 실제로 출제했던 기출문제들이에요. 네. 기출문제는 뭐라고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아, 출제할 때 이거 가지고 내가 기본을 삼아서 이런 걸 좀 내겠다 그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갖다 내가 똑같이 접근하면서 자꾸 고민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시험 교재는 이거로 보냈어요. 네. 혹시 학교 서술형 나오나요? 아니에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자, 4번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읽으면서 뭔가를 내가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 정보에서 숨은 조건에 이거 내가 놓치면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뭐 나오냐면 그림의 두 원뿔은 닮은 동이다. 딱 끊으세요. 야, 두 개의 원뿔이 있는데 두 개가 뭐라고 서로 닮았대요. 하나는 크고 하나 작다. 이거하고 똑같겠네. 맞나요? 네. 근데 자, 여기는 둘 다 뭐라고 밑면에 반지 비슷한데 하나는 알려주고 하나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네. 자, 첫 번째 작은 원뿔에서 나는 반지를 모르겠는데 높이는 얼마라고요? 6을 줬어요. 맞아요? 네. 그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두 번째는 뭐라고? 내가 반지는 5인데 높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분명히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를 봤더니 보세요. 작은 원뿔의 밑면의 둘레기가 6파이일 때 딱 끊으세요. 네. 자, 작은 원뿔의 밑면의 둘레 길이가 얼마라고요? 6, 8. 아, 둘레라는 것은 뭐라고?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거니까 뭐라고? 얘 원일까요? 네. 얘를 펼친 그림 그린다면 이렇게 돼서 나오는 이런 모습에다 내가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아는 이거의 둘레가 지금 얼마나 소린가요? 6, 8. 아, 얘가 6파이. 6파인데 보니까 지금 뭐야? 쟤는 원의 둘레네요. 네.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하시죠? 파이 알죠. 노노노, 아. 그건 넓이에요. 뭐였지?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어떤 문자를 넣어서 공식을 외우면 많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둘레는 원둘레거든요. 그러니까 원둘레를 갖다 우리 뭐냐면 2파이 R이라고 부릅니다. 아, 2, 8. 2파이 R이 학생들 어렵지 않아, 솔직히? 잘 안 외워져. 그럼 뭐야? 선생님, 2R이 얼마니? 2R 파이로 외우세요. 2R이 뭔데? 반지름 두 개가 될 거야. 반지름 두 개짜리 뭐니? 원에서, 예, 지름. 그럼 한으로 외우세요. 뭐? 지름 파이. 지름 8.
지름파이는 좀 더 머릿속에 남잖아. 2파이알보다는. 근데 우리 2파이알 써도 돼. 그러니까 파이가 뭐냐 원래 숫자거든요. 숫자부터 썼고 문자 잡기 위해서 뭐냐면 2파이로 쓰는 건데 나는 거 바꿔가지고 내가 이하의 식물을 할래. 그럼 뭐라고? 지름파이. 지름 파이. 지름이니까 얼마라고? 지름이 얼마라는 소리야? 6이요. 그럼 반지는 얼마니? 3. 예, 반지는 3이야. 여기 3이라는 소리야. 네. 그림 이제 완성됐나요? 네.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떤 관계 갖고 있다고요? 닮음이라고 했어요. 네. 닮음. 그러면 반지는 3짜리하고 반지는 5짜리니까 닮음비는 얼마죠? 5분의 3. 아, 3분의 3대 5 그냥 쓰시면 돼. 뭐 어렵게 쓰면. 제 작은 게 3이고요. 큰 게 얼마라고 봅니다. 네. 근데 나는 비율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여기 나오면 6이니까 6인데 H는 얼마야 돼야 되니? 요거잖아. 10이요. 그러면 자 3대 그러니까 이게 1대 2요. 그럼 H는 얼마라고요? 10. 10 쓰면 되잖아. 네. 자,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 어떻게 지금 자꾸 이렇게 딱딱딱 끊어가면서 분석하세요. 네. 알겠니? 이제 이게 뭐면 어떻게 된다고? 읽으면서 분석이 되겠지. 지금은 처음이에요. 차근차근 갑시다. 됐어요? 자, 5번 가볼게요. 일단 읽어놔 보세요. 근데, 선생님, 아까는 우리까지 평면이었어. 다시 말하면 평면도인데 지금 뭐가 나온 거야? 입체. 입체가 나왔어요. 아. 입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닮은비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우리? 자, 닮은비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 내가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그죠? 비교가 가능하니까 내가 가장 많이 쓴 게 뭐냐면, 길이, 이런 거. 자, 이걸 쓴 거, 그 다음에, 닮은비를 갖다 내가 제곱해서 쓴 경우가 있어요. 이거 배웠었니, 안 배웠었니? 안 배웠어요? 저희가 확률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닮음은 지금 거의 안 해요. 학교에서도 안 했어? 배워. 너는 이제 아파서 빼먹은 거잖아요. 그죠? 네. 닮은비를 제곱 쓰는 건 그냥 우리 넓일 때 닮은비를 제곱합니다. 왜? 난 쓰는 길이는 하나인데요. 길이가 이쪽으로 2개 나오잖아. 네. 그래서 2개로 만드는 형태가 뭐라고? 길이를 이쪽으로 하나도 닮은비를 써보고 이쪽 하나 닮은비를 뭐라고? 닮은비 2번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넓이가 닮은비의 제곱이에요. 네. 그러면 자, 부피는 뭐로 쓸까?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선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하지. 그럼 닮은비를 내가 3개 쓰게 돼요. 그래서 닮은비를 세제곱 뭐라고? 내가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가 머릿속에 둘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길이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그냥 닮은비를 쓰시면 돼. 그러니까 길이도 있고 뭐라고 내가 각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얘는 그냥 닮은비 갖고 그냥 끝내요. 근데 우리 넓이를 구하래. 얘와 얘의 넓이의 비를 찾고 싶어요. 뭐라고요? 닮은비를 제곱해줍니다. 네. 자, 부피하려면 뭐라고? 얘 입체가 되어버렸어. 그럼 뭐라고? 밑면 넓이니까 밑면하고 높이까지 하니까 변이 몇 개 생겨요? 3개. 그래서 세제곱합니다. 얘 부피. 네. 그럼 문제 봐봐. 5번 보면은 자 정사면체 일단 정사면체 밑줄 싹 그으시고요. 우리가 본 정사면체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밑면 하나에다가 옆면 3개예요. 왜? 삼각형 면이 3개니까요. 그래서 내가 뾰족하게 만든 체예요. 그래서 정사면체예요. 네. 근데 얘가 높이가 3등분돼도 밑면에서 평행하게 두 평면으로 자를 때 세 입체들은 각각 가, 나, 다로 했을 때 다의 부피가 얼마일 때요? 95일 때 입체등의 부피를 구하래요. 자, 입체등을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뭘까요? 근데 지금 딱 보는 사람 너 어떤 느낌이니? 나 이거 어떻게 풀어? 네. 근데 갑자기 문제 풀어가 좋네? 와, 손만 까딱까딱 못 풀고 있어야 되나? 아니잖아, 그치? 자, 아까 나 썼던 거 기억나냐? 부피는 닮은비를 몇 배 할 거라고? 3배 할 거야. 3배. 자, 무슨 말이냐면 입체의 드론을 좀 쉽게 보는 것은 뭐냐면 관점을 변화시키세요. 관점이라는 게 내가 보는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일명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뷰 포인트라고 해요. 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생긴 사면체가 있었어요. 정사면체거든요. 삼각형 3개, 4개, 정삼각형 4개가 있는데, 자, 얘를 가장 보기 좋은 방법으로 너가 엑셀을 확 찍어봐. 엑셀 찍으면 어떤 모습이야? 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엑셀 찍어볼게요. 그럼 뭐니? 그냥 삼각형이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에서 우리 뭐라고?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은 세 변이 같은 삼각형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정삼각형 내가 엑셀 찍었습니다. 근데 높이는 요게 높이일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걸 몇 개로 나눴어요? 같은 길이로 평행을 나와준 뭐라고? 내가 3등분이 있어.
3등분이란 말은 한자거든요. 네. 3이란 말은 석삼자예요. 등자는 뭐냐면 같은 등자예요. 네. 분자는 나눌 뿐이에요. 다시 말하고 세 개로 같은 길이만큼 쪼갤게요 이런 뜻이야. 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세 개로 쪼개니까 나는 길이가 여기 뭐라고? 잘랐어요. 잘랐으니까 선생님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전부 다 어떻게 되고 같다고요. 됐어요? 네. 그러면 봅시다. 내가 하나씩 쪼개보니까 선생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가라고 생각하면 가를 여기다 써볼게요. 근데 이름이 다니까 프라임 하나 붙일게. 네. 그 다음에 나는 여기인데 여기만 가운데만 잘라내게 하면 두 개 잘라내겠지. 얘는 나 프라임을 잡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제일 큰 거는 내가 세 개 다 쓰겠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 선생님, 나 프라임에는 가 프라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 포함시켜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너가 짜리면 이 부분이 날아가 버리지. 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 올 때 길이비가 얼마야? 이게 하나짜리잖아요. 네. 길이비가 얼마짜리야? 하나, 둘. 그럼 여기는 길이비가 몇 개? 하나, 둘, 셋. 우리가 뭘 찾고 싶은 거야 지금? 부피 찾고 싶어요. 아까 말했어. 부피가 되면 길이가 몇 개로 늘어난다고? 세 배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세 개만큼 곱해주니까 얘가 부피로 가면 얼마니? 만약에 1이라면요.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얼마로 가야 돼? 2. 2가 몇 개 생긴다고? 3개. 3개. 그래서 얼마야? 8. 얘 8개. 오케이. 그럼 얘는요? 27. 27개. 오케이. 그런데 나는 지금 찾고 있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만 필요했던 거 아니야, 나는. 네. 그럼 이 부분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빼줘요, 앞에 거. 네. 그래서 얼마야? 7. 그럼 여기는 가가 나오고 나는 7이겠네. 네. 그러면 다는 뭐라고? 얘 둘이 없어져야 돼. 얘 둘은 얼마야? 1이고 지금까 전체 8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8이 사라지니까 얼마야? 20중에서 얼마 빼야 돼? 8. 8 빼. 그럼 얼마니? 19. 그럼 이게 우리가 찾아오는 큰 비율이에요. 네. 근데 10배의 비율이 얼마랬어? 지금 다의 부피라며. 다의 부피는 어떻게 요거에 해당되는 거지. 네. 그럼 얼마큼 찾아오는 거야? 쟤는 19개만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네. 그럼 19개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라고 했어? 제가? 95. 나에 해당되는 부피는 얼마라고요? 7. 7에 해당되는 부피는 얼마일까요? X. 식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자, 19하고 95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곱하면 될까? 9하고 95. 음. 같은 자, S를 얼마 곱해주면 나는 95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다 5를 곱해볼까? 그러면 9, 5, 45, 4에서 얼마야? 95 만들어지네? 네. 아, 그럼 얘는 다시 쓰면 그냥 간단히 쓰자. 1대 얼마라고요? 5요. 네. 그럼 여기는 7대 얼마라고요? X. X는 얼마예요? 30. 예, 답은 35예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커버리니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좀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랑 비슷한 문제가 우리 6번에 있거든요. 일단 적고 나서 6번 한번 본인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나는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학생한테 야단 안 칩니다. 네. 모르는 것도 내가 야단 안 칩니다. 다 뭐라고? 모르는데 알고 넘어는 내가 엄청 야단 칠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복습은 꼭 해주세요. 네. 난 복습 안 하는데 야단 치긴 하는데 애들이 꼭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복습은 꼭 해주세요. 네. 부탁이야. 어차피 수학은 예습보다는 복습입니다. 반복과 복습이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예요.
3번 나왔어요? 오케이, 맞으셨어요. 자, 뭘 어떻게 이용하셨나요? 닮은비를 반지름으로 3대 4는 x대 8로 뒀고 4x는 24라고 해서 x는 6이 나왔는데 넓이는 닮은비 제곱이니까 6, 36에서 36파이 제곱센티미터 나왔어요. 예, 오케이. 자, 우리가 알고는 닮은비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넓이가 나온다. 됐죠? 그러니까 3대 4니까 뭐라고? 얘는 9대 16 됐을 거 아니에요? 네. 9대 16의 옆넓이가 얼마 나왔어? 우리 8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8짜리라는 값을 갖다 내가 계산해서 거기다 다시 A다 확정시킨 거죠? 네. 자, 됐어요. 근데 자, 좀 더 보완한다면 얘는 원래 뭐 그래야 돼? 편칭률 갖고 내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 근데 뭐라고 그거 굳이 그거 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가 다른 비를 쓰는 거예요. 이제. 네. 자, 7번 한번 해봅시다. 자, 3번인가 하면서 자신껏 말하면 그냥 편하게 말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삼각형과 두 번째 나오는 삼각형 닮은비가 얼마죠? 6대 4니까 뭐라고? 3대 2예요. 그죠? 그러니까 3대 2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DF 길이 차인데 우리는 3에 해당되는 비율이 얼마였어? 9가 되고 여기는 내가 DF로 쓴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 나는 얘 곱할 거니까 3DF 길이는 얼마예요? 2 곱하기 9가 되니까 약분해서 얼마라고요? 3. 그래서 DF 길이는 6이 나온 게 맞고요. 네. 자, 각은 우리가 내각형인데 내가 했잖아. 변은 B로 가지만 각은 뭐라고? 같게 간다. 자, 그래서 50, 60도 하니까 110도, 나머지 한 각이 몇 도가 된다고? 180도 마이너스 110도. 그래서 값은 70도요. 네.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8번 한번 볼까요? 네. 아, 그리고 진도를 나갈 때 우리가 다른부터 차근차근 나가는 것도 있지만 네. 자,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수학에 우리가 지금 시험 볼 큰 틀은 두 개예요. 하나는 닮음이 하나는 경우의 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은 닮음으로 가고요. 한 시간은 경우의 수로 갈게요. 네. 그럼 만약에 과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닮음도 과제가 나가고 경우수도 과제가 나가고. 왜? 시험 볼 때 내가 두 개 다 해야 되거든. 하나만 하고 안 해버리면 또 잊어먹잖아요. 또 학생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 앞에서 차차다 하고 뒤에 거는 다 기억나는데 앞에 것도 다 잊어먹잖아요. 네. 동시에 나갈 겁니다. 8번 잘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그림같이 두 삼각형에서 닮은 도형입니다. 맞나요? 네. 문제에서 줬다는 소리는 내가 그걸 써먹으라는 소리인데, 자, 일단 앞쪽에 나온 게 이렇게 생긴 삼각기둥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뭐냐면 자, A, B, C 그다음 뭐라고? D, E, F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A, B 길이가 얼마예요? 18cm고요. 아, AD가 18cm, AB는 12c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보다 좀 작은 게 있잖아요. 얘보다 좀 작은 거 가지고 내가 그렸어요. 네. 자, 얘는 GHI. 그 다음에 JKL.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GH가 얼마요? 8이요. 자, GI가 얼마라고 내가 10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항상 최소한 내가 뭔가를 비교할 수 있게끔 문제를 줍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지만 뭐냐면 최악의 경우는 뭐라고 거의 따로따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든 간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고 자, 일단은 수문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자, 비교 가능한 애들 뭐냐면 얘랑
얘는 같은 라인에 있어요. 네. 근데 길이가 얼마야? 12. 10이고 8입니다. 그러면은